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또다시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물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11달러, 배럴당 2% 하락한 54.7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한 주 동안 4.2% 하락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7일 임시 가게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한 3조 5천억 원은 우리 돈 약 32조 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지방 활성화에 약 6천억 엔, 가계 중소기업 지원에 1조 2천억 엔, 재해복구 부흥엔 1조 7천억 엔의 국비가 투입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엔저로 인한 물가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에 소비 위축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고,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실제 국내 총생산을 0.7%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유가 쇼크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당분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서린만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7일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정학적 전략을 내놓겠지만 서방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2014년도도 이제 딱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14년 남은 한 해를 좀 마무리 잘 하고요. 다가올 2015년 준비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모두 랠리가 좋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 성탄절 연휴 이후 상승 랠리는 지속됐는데요. 별다른 경기 지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 낙관론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요, 이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악재를 계속해서 딛고요. 이 신년 역시나 큰 변동성 없는 랠리 보여질 텐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성탄절 연휴 이후 올라왔습니다. 특히나요, 사상 최초로 18,000선이 돌파됐던 다우지수, 이 성탄절 휴전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보이면서 사상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0.17% 상승 마감으로 끝이 났고요.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 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52번째 신고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지지가 좀 나와줬는데요. 특히나 스몰캡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달리면서 중소형주의 랠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 유럽 시장은 성탄절 연휴 휴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스의 대선입니다. 3차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망이 썩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력 오늘 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딱 2거래일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슈가 또다시 우리 시장을 상승 랠리, 상승 쪽으로 방향을 기울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죠. MPK 세 번째 도전이셨는데 두 번 다 승을 거두셨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47승 47무 32패인데요. 자, MPK 자세한 AS 전략 들어봐야죠.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아나운서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의 그 큰 승을 거두고 이번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사실 그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2,800원이었고 두 번째 이제 2,900원대, 지금 다시 한번 3,600원에 말씀을 드린 과정이었는데, 자, 사실상 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4% 가량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5%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 앞서 있던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면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MPK 여전히 저에게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좋은 수익을 줬던 종목군이고 지금 눌림목권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다 눌림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K 향후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 거래일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참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비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년에 어떤 먹거리로 우리가 먹고 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오늘 효성 ITX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탁 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효성 ITX 일단은 저 현재 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500원, 16,600원 사이에 0.3% 정도 갭 상승이 눈에 조금 띄고요. 자, 그리고 지금 효성 ITX가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우리가 회사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봐야 된다 그거죠. 맞죠? 그러면 회사 그림 잠깐만 빨리 볼게요. 회사 그림 잠시 보시면, 자, 뭐 영어로 적혀 있고요, 한글도 적혀 있고요. 한글로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IT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IT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고, 자, 다시 저로 돌아와서, 자, 효성 ITX 말 그대로 효성 그룹의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효성 그룹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기에 맹목적으로 그 사물 인터넷 오르겠다가 아니고 어떤 이유가 구체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1월 달에 시스코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죠. 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제가 미리 보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또 갭 상승이 조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650원 그리고 16,700원 정도 지금 호가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16,700원을 조금 위에 체결이 됐죠. 자,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돌파 근역에 해당하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조금 보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가 얼마가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뭐 큰 갭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5,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국내 시장에서 그나마 주도주를 좀 찾다면 사물 인터넷에서 저희가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 갖고 오셨어요. 효성 ITX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초가 5% 공략주 이상로 멘토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시장 개장됐습니다. 자세한 개장 전략과 출발 상황 두 분과 확인하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 시장 1940선 아래에서 약세 출발됐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개장 분위기 무지 안 좋죠. 지금 뭐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배당락을 감안한다라면 실질적인 하락이 아닐 거예요. 아마 배당락이 우리가 보통 0.5에서 1% 정도 생각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하락이 아니라 뭐 강보합 정도가 아닐까, 혹은 소폭 상승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배당락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이평선을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4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 4에서 5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시장이 좀 올라왔다가 배당락을 한 1950, 40포인트에 대해서 맞았으면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자리 이하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 기업군들은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락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5일선하고 22선 사이에 끼어 있다는 부분들, 535포인트, 540포인트 사이에서 거의 한 달 가까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번 주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좀 선물이 좀 중요하겠죠. 선물이 이제 배당락을 맞은 상황에서 베이시스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선물 베이시스가 0.15밖에 컨텐코 0.95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1 미만이라는 부분들, 최소한 1.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 미만에서 형성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가 좀 쏟아질 수 있고, 그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처럼 지수가 잘 가려고 하다가도 조금은 지수 상승을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일본이 일단은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에 대규모 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엔화의 약세가 얼마나 좀 진행되는지, 거기에 연동돼서 우리 원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출발해가지고 1098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조화 형상, 그러니까 엔화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역조화를 띈다라면은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배당락 영향을 좀 고려하자면 시장은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향후 추이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일본에서 경기 부양안을 내놨어요. 한 32조 원가량 내놨는데, 현재 일본 시장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업종별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현재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피는 좀 안 좋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대형주 쪽 먼저 살펴보죠. 대형주 쪽에서 지금 현재 플러스 나오는 업종은 몇 개 안 됩니다.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운수창고, 의료정리, 소형주 요 정도가 다 이제 강보합권 또는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약보합 수준 또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의복은 제가 몇 번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섬유의복 쪽이 괜찮다는데 역시나 제일모직의 영향이 좀 크긴 크다. 제일모직이 현재 3.7%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대한방직이 2.53%, 경방이 1.7%, 그리고 DSR, 한샘, 대현, 인디에프, BYC, 데이지카우스, 한세실업, 박림, 성한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보합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쪽인데 비금속 광물은 이제 시멘트라든지 이 레미콘 쪽이 좀 있거든요. 현대시멘트가 4.78%, 그리고 성신양해가 3.06% 상승하고 있습니다. IS동서가 2.22%, 그리고 쌍용양해가 1.99%, 동양이 1.73%, 티웨이홀딩스가 1.11%, 한국석유, 한국내화, 벽산, 삼광글래스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 수준 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을 좀 발견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외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죠.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다 외장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합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운수창고도 오늘은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수창고도 한번 보죠. 흥하해운이 2.77%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보가 2.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페노션이 1.92%, 한진이 1.74%, 아시아나항공이 1.5%, 한익스프레스 1.04%, 그리고 대한항공이 0.65%, 세방, 동방,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강보합 또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쪽은 KC텍과 DI가 강보합 수준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형주 쪽을 좀 한번 살펴보죠. 소형주 쪽은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종목별로 좀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죠. TCN코가 상한가 직행했고요. 대오AL도 상한가 가까운 상승폭, 유수홀딩스라든지 우리들 제약이 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부산주공, 태양금속, 그리고 체시스가 4% 넘는 상승폭, 동원수산, 고려개발, 골든브리지증권, YB로드, 삼성제약, 국동, 우리들 휴브레인, 대한화섬, 그리고 대한방직, 노르페인트, MH, 에탄올, 사조오야, 국보, 핫텍, 보르네오, 신화실업, 신대양재질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내외장재 종 관련된 쪽들이 오늘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구나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은 반도체, 제약, 인터넷, IT 소프트웨어 쪽이 강한데 반도체 쪽을 한번 보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다윈텍, AD 테크놀로지가 둘 다 상한가 직행했고요. RF세미, 오킨스전자, 이오테크닉스, G스마트 글로벌, CSL 솔라, 코아로지, 원익 IPS, 서울반도체, 와이소, AT 테크놀로지, 원익 모티리얼스, 루멘스, 텔레칩스, 크로바이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제약 업종이 올라오네요. 제일바이오, 이글베, 대한육팜, 중앙백신, 우진비엔지, 셀루메드, 셀트리온, JW중의신약, 인트론바이오, KPX 생명과 이런 종목들 그리고 메디톡스도 오랜만에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업종인데 가비아가 3% 넘는 상승폭, SK컴지가 2%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1.56% 오르고 있고요. 처음 NC, 사람인 HR, 보타바이오, 이상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매도세가 좀 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수급 어떤가요? 수급이 좋지 못하죠. 외국인들이 한 700 가까운 유가지구 시장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좀 이제 배당 이후에 좀 주식을 좀 매도하는 부분들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크게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고 선물 쪽으로도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했던 것보다 베이시스가 조금 약하게 형성됐다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을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 쪽으로 해가지고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타 범위 쪽에서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블록딜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자사주 매입 그런 부분들도 일부 섞여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매도는 전체적인 매도는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으로 몰려있다 생각할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렇게 뚜렷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기전자 쪽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 동향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출발 상황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97원 7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96원과 1,098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에 근접한 1,09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완연한 연말 장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증시의 상승과 달러와의 강세 등 기존의 패턴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변동성이나 방향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원이 추종하고 있는 달러 엔의 경우 120엔대 중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엔이 상승하는 데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커지는 면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일본의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국제 유가의 하락을 반영하면서 전월 대비 2.7% 상승률에 그친 점이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달러 엔에게 완만하나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엔의 상승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N1 제종 환율의 동향인데요. 100엔당 910원을 위협하고 있고요. N1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매수 개입이 오늘 역시 진행되면서 달러 원에게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대외 재료는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인데요. 오늘 저녁 그리스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3차 투표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오늘 3차 투표에서 신민당과 사회당 연정이 추대한 디마스 후보가 18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회는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게 되고요. 이 경우 그리스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연말 장세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제조업 지수 등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6원과 1,101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원 하락 경직성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의 3차 대선이 있는데요. 오늘 밤 투표 결과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입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해서요. 자, 3월 13일 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됐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다음은 SM입니다. 자, SM이어 코엑스 아티움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또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새내기 주죠. 9일 신동 상장 첫날인데요. 이 공모가 1,700원보다 높은 부분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현재 한 8% 정도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00 특례 편입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이었죠. 이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코스피 100, 그리고 코스피 50, KLX 100 등 4개 지수에 이제 삼성 SDS를 특례 편입한다.
라고 밝혔고요. 내년 3월 12일 선물 만기일에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13일 코스피 200 종목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삼성 SDS의 코스피 200 지수의 구성 비중이 한 1.3% 정도, 순위로 따지면 16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면 투신이나 보험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동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쪽에서 유동성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SDS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주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일단은 추정은 한 5천억 정도 유입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의 또 인덱스 추종 자금, 외국인과 또 증권의 어떤 차익거래 자금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인덱스 펀드 쪽이나 여러 가지 펀드 쪽에서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이 되는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결국에 유동성이라든지 투자 자금의 어떤 유입 이 부분과 좀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받는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주가적으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8만 원, 27만 원 바닥권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는 최근에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다져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경기 27만 원 밑으로의 충격만 없다면 주가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중장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워낙 큰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SDS라든지 제일모직, 삼성전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삼성 계열사들 내년에 어떻게 이제 자금들이 좀 분배가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SDS 주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SDS 쪽으로 가야 될 유동 자금들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삼성그룹 내에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닥권은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SM이 오랜만에 좀 의견들이 나왔는데 코엑스 아티움이 이제 기대가 된다. 새 수익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아티움 현장 관계자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이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방문객으로 인해서 2층 SUM의 경우 인기 품목의 품절이 발생하고 있고 동일 품목 구매 가능성량을 2개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향후 MD 매출의 증가가 새로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점마, 그리고 일평균 방문객 수나 평균 구매 금액이 전체적으로 뭐 가정을 했을 때 연매출이 꽤 나온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일이었죠. 코엑스 아티움에서 SM타운 코엑스 아티움 프리오픈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 임대 운영을 하는데 프리오픈 기간 동안 2층과 4층 개방했고 정식 오픈일은 2015년 1월 13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SM의 파급 효과가 좀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노린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코엑스몰이 새로 오픈을 좀 하면서 그 주변에 꽤 유동인구가 있는 거를 좀 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과연 해외 관광객들의 꾸준한 상승, 꾸준한 성장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국내 시장으로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테니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3대 엔터테인먼트사 중에서 그래도 이 해외 쪽에 초기에 진출했고 잘 이미 다져놓은 엔터테인먼트 꼽으라면 저는 SM을 꼽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국일신동인데 성장 첫날에 일단 공모가는 웃돌았는데 좀 그 이후에 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초가 3,225원 대비 280원 하락하다가 결국엔 다시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모가가 일단 1,700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회를 했죠.
굉장히 좀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고요. 지난 18일에서 19일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60만 주 모집에 5,449만 6,280주, 청약 경쟁률이 90.83대 1. 경쟁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게 1987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재련금속 자체를 아변하고 압출해서 황동봉이라든지 중공봉, 동볼, 동부스파 등 이 가공품으로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은 한 355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28억, 순이익 20억 정도 나왔는데 회사는 나쁘지 않지만 모르겠는데 이 금속이나 광물 쪽을 재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트렌드나 성장성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보긴 해야죠.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1년도에서 12년도는 굉장히 영업이익 성장폭이 컸는데 12년도에서 13년도가 그렇게 큰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삼성 SDS가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결정된 이후 아무래도 인덱스 펀드 자금의 유입과 함께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일모직 역시나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불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14만 원 상회가 됐어요.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아무래도 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서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정도 밀리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서호전기입니다. 상한가 직행이 됐어요. 지난해 매출액의 2배에 달하는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흐름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제일모직이 한 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삼성 SDS 코스피 200 편입, 특례 편입이 얘기가 나왔듯이 제일모직도 특례 편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인덱스 자금이라든지 외국인 자금,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에서 거의 한 14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된다고 해서 뭐 주가를 무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착안하시면서 접근하실 때 조금은 확인 후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유가 하락에 대한 가스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자원 개발에 대한 영업이익 감소가 조금 부담감 작용하면서 거의 뭐 2%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 리스크가 또 내년에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좀 더 관심을 갖자.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미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제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이 이미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너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도 보신다면 일단은 쌍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5만 원대가 쌍바닥으로도 보고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라면은 지금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 5만 1,000원이나 5만 2,000원 정도가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5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5,000원 5% 이상 올라와 줘야지 조금은 지지력이 확보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서호전기가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50억 정도, 작년 매출의 2배 정도 되는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타이밍이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2016년 3월 20일까지인데요.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건 24일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공시를 발표한 건 26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밤인데요.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공시를 상당히 늦게 발표했다는 부분들, 조금은 뭐 투자자들한테는 썩 알 수 없는 내용을
차후에 공시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주가 자체가 작년 혹은 올해 매출 대비 2배의 매출을 보여주는 공급 계약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 거의 그거에 맞게끔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신다면은 과연 지금 상한가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하실 수 없을 것이고, 그럼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가 풀렸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호전기가 얼마를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4분기 실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하고요. 2015년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2% 정도 강세입니다. 반면 밀리는 쪽은요, 이 중국 원양 자원입니다. 수제주주를 대상으로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해요. 9% 가까이 급락세가 이어집니다. 반면 우전엔 한 단 9%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는데요. 세 종목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LG이노텍은 또 오랜만에 상승폭이 또 나오는데 장기 성장이 이제 지속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좀 제시가 됐죠. 오토에서 나왔는데 LG이노텍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 자체에 좀 어느 정도 맞추는 4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성장기에 돌입할 수 있고 괜찮은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되면서 4분기 매출액 상승률을 오토에서는 한 12% 정도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좀 고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20선이 한 118만 원, 120만 원 정도인데 그 120만 원을 돌파한다고 해도 그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는 모습. 일단 갭자리가 10만 원 초반이었는데 갭자리는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은 어느 정도 좀 높게 다져놨다. 결국에 이제 주가가 터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향후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야겠죠. 최근에 수급은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흘러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 바닥에선 뭐 9만 원 후반대, 거기서부터 10만 원 초반대까지의 어떤 박스권 뚫으면 12만 원, 12만 원을 돌파해 놔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가격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10만 원대까지 잘 다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뭐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인데요. 중국 원양자원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또 모습인데 또 유상증자 때문에 또 240억 정도 되는데 26일이었죠. 241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신주가 1,096만 3,167주 주당 2,200원 할증률이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장화리시에 배정될 예정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통 찍어놓고 3자 배정 가면 주가가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규모도 규모고 또 뭐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점이 13,150원이었고 지금 5,900, 6,000원대까지 6,000원까지 좀 빠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 11선이 5,230원. 저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뭐 크게 달라졌다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거래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렸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량을 많이 넘겼고 많이 받았다. 그러면 받은 쪽에서 과연 이 주가를 좀 가만히 놔둘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철저하게 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5,200원대 정도 그러니까 11선 정도를 좀 잘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한 5,200원 정도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부분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질러보자. 이런 생각은 이런 종목한테는 진짜 안 통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우전 한 단인데요.
이제 경영권 매각 소식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오네요. 올해 주력 고객사인 블랙베리 매출 조개 감소,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중국 베트남 공장의 고정비 이런 부분들이 우전에 난다는 어떤 이 어려움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둔 거죠. 결국 그래서 최대 주주인 이종우 씨가 보통주 521만 7,706주를 레드캐치 코리아라는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양수도 대금은 총 172억. 레드캐치 코리아에 예정되는 이제 소유될 수 있는 주식 비율이 1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권 매각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아니다. 뭐 8.3%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꽤 보이거든요. 뭐 실적도 실적이고 이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도 결국에는 좀 돌파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4,000원 먼저 돌파해야 되고요. 4,000원 돌파한다면 5,200원 정도 돌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난관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터닝 이런 거를 예측하기 좀 힘든 자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모바일 3종 게임이 흥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와 함께 이틀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9만 원대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종목은 AI 관련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류 독감이 창궐 이와 함께 현재는요, 제일바이오가 대장주 역할합니다. 한 11% 올라오고요. 파루, 중앙백신, 대한유파 모두 5% 이상의 강세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새내기주가 많습니다. 영백CM이 오늘 새내기주로 올라왔는데 공모가 한 2배 이후에 시초가가 형성된 후 6%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종목들 확인해 주시죠. 네, NH엔터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세 개의 게임이 있죠. RPG 더 소울이 있고요. 드리프트 걸스라는 레이싱 게임이 있고 아이돌 드림 걸스라는 죄송합니다. 아이돌 육성 게임이 있는데 모두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글 스토어 같은 데에서 좋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NH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그 네이버 쪽, 라인 쪽하고 약간 연계된 게 많기 때문에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뭐 더 소울하고 드리프트 걸스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초에 130개국에 출시를 할 예정을 하고 있고 뭐 아이돌 드림스 걸스도 뭐 한류 열풍으로 좋은 인기를 끌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동안 NH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뭐 M&A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성장 모멘텀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한데 게임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좀 장기화돼야 된다. 뭐 일시적으로 뭐 상위권 랭킹 되는 거는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9만 원 정도의 매물대 여부가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신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백신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류독과 성남 모란시장에서 AI 확진 판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바이오하고 이글벳, 파루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백신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주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반짝 오르고 난 다음에 또 과거에 주가를 회귀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이번에도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는 과정에 다시 반등을 주는 거라서 추세가 전환되긴 좀 힘들다.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나기보다는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바이오, 이글벳, 파루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림하고 동우는 약세를 띌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조금 그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수산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산주들도 상승 자체가 쭉 이어가긴 쉽지 않다. 향후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테마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연백CM이 오늘 이제 공모가 상회하는 모습을 띠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모가가 5,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만원이라고 본다면 공모가 가격 대비 거의 뭐 100% 정도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가 스마트폰 전동기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진동을 울릴 때 그것을 표현해주는 IT 기기 제어를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썩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469억에 65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315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2억이라는 거죠. 물론 4분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조금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치고 나가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라는 거 조금은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배당락 영향은 적을 것이다. 시초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배당락 이후 기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보자.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기환이 관건이다. 연말 연초 제한적인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견 주식팀장입니다. 오늘은 배당락일 유가 하락 수혜주가 아무래도 도움이 될 듯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배당락 이후 매물 출회로 단기 변동성은 아무래도 나타날 듯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배당락과 관련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차장님께서는 영향은 좀 적다,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제가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배당락이 시초가가 거의 저점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주시장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빠져서 시작을 하면서 좀 뭐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인데 뭐 예상보다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배당락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뭐 대형주들 매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실적 2015년도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개별주들이 좀 더 포커스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뭐 신고가 흐름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쪽이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뭐 고영 이런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 그쪽하고 지금 오늘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이 부동산 3법과 관련된 뭐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3법인데 관련 수혜주들 뭐 한샘이라든가 현대리바트 이런 재건축 수혜주들이 또 상당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뭐 이오테크닉스나 고영 신고가 랠리가 참 좋았어요. 반도체 후공정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연내 부동산 3법 처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재건축 관련 이 수혜주들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입니다. 오늘 장 출발이 그러니까 배당락 때문에 갭 하락을 좀 시작해서 지금 좀 회복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스닥 쪽은 조금 강한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종목군과 대형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또 이번 주 한 주를 또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떤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오늘 좀 강하게 좀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7,900원 다시 48,000원대를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점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고 성장세 위주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회귀를 합니다. 빠르게 회귀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반도체 쪽에 특히 지금 모바일 D램과 관련된 삼성전자도 지금 모바일 D램 개발에다가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미 그들은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더욱더 진화된 모바일 D램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대강 조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뭐 오늘 개발하기 위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조선, 정유화학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금속 나쁘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다고 크게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중소형 철강주는 좀 살아 돌아올 수 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에 뭐 이제 영흥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다시 반등세에 지금 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이제 부동산 3법 거기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금융주들 좋지 못합니다. 은행, 증권, 특히 은행주들 정말 제가 그 핀테크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 오늘 생보사하고 선보사가 오늘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지금 갭 하락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온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생명이 여전히 8,000원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자면 여전히 사물인터넷 강합니다. S넷, 코콤, 뭐 효성 ITX, 유양 DNU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컴투스가 오늘 재상승세, 조이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선데이토즈는 약간 하락세에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그 모바일 게임 이런 쪽은 먼저 올라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전기차의 시세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IT 쪽이 제일 괜찮아요. 지금 또 LED 조명 쪽도 지금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48,000원대를 또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전자결제 NFC 관련주 보자 이랬는데 전자결제주들이 최근에 계속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이었죠. 그죠? KG 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특히 KG 모빌리언스하고 KG 이니시스는 지금 지난 금요일도 급등세가 나왔고요. 금일도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펼쳐질 산업이에요. 앞으로의 펼쳐질 산업. 이 KG 핀테크가 펼쳐진다면 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금융주란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은행주. 그죠?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봐야만 이게 금융주가 핀테크에서는 피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주가 핀테크에서는 수혜주다. 이게 명확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핀테크 산업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설프게 여러분 뭐 보고서 하나 들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 나누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참고하고 다들 저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IT가 여전히 IT하고 자동차 쪽이 여전히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를 꼭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IT 전차라고 불리죠. 이런 쪽이 주도 섹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시장을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봐야 될 게 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일단 미국 경기 호전세 지속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은 결국 경기 지표 호전으로 인한 신고가 행진이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지표 호전으로 인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했어요. 돈을 풀었단 말입니다. 돈을 풀었는데 돈푼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악화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풀었어요. 집안이 윤택해지고 갑자기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경기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고 주택도 살려고 하고 있고 실물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건 조기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수순이죠. 만약에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 지표가 안 돌아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런데 경기 지표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걸 돌아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입니다. 인민은행이죠. 이 중국 인민은행의 예대율 규정 완화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후광통 쪽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후광통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업종 대표주를 한번 잡아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전 멘트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차 업종의 주도주군이 형성이 되는 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전자 쪽에서는 사물인터넷이 디테일하게 사물인터넷하고 모바일 디램 쪽이 이런 쪽으로 디테일해져 들어가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에 전기차 세제 지원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도주군의 형성이 뚜렷이 보이는 시장.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도주군이 나와야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해서 바가지에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물이 막 넘쳐갖고 이 바닥을 다 적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주도주군이 막 상승세를 이끌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현상, 이 트리클 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차 업종의 주도주 형성이 어떤 시장을 이끌어갈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우려 섞인 것보다는 이제는 이미 배당락 맞을 것도 다 맞았어요. 그러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만 저희하고 나누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가 거래일 수는 마감이죠.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36선에서의 흐름입니다. 낙폭 빠르게 줄이지는 못하지만 하락폭 커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빨간불입니다. 538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배당락 이후에 회복력이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올 한 해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요.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인데요. 1월 초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을 좀 두시면서 큰 그림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과 종목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다가올 2015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